예,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사용할 추가 경정 예산이 11조 8천억 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6일 국회에 이 추경안을 제출해서 다음 달부터는 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박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요즘 수출은 부진하고 메르스 여파까지 있어서 네. 경기가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요. 정부 지출을 늘려서 이제 경기를 띄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당초에 추경안 경제부총리가 이제 슈퍼 추경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11조 8천억 원이면은 좀 예상보다 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그 추경안은 12조 규모긴 하지만 네. 그것 외에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계획 변경이라든지 예. 또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등을 포함을 하면 예. 정부의 재정 보강 규모가 총 22조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추경 통과와 함께 약 22조 원의 돈이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하기 위해서 이 22조 원의 돈이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추경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5조 6천억 원을 쓰기로 했는데 올해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보전이 가능한 정도인 건가요? 네, 작년도 세수 부족 규모가 약 한 10조 9천억. 네. 예. 그래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선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예. 금년의 경우에는 자산 시장이 좀 작년보다 여건이 나아지면서 세수 진도로 보면은 조금 나아지는 여건이었습니다. 네. 4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4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약 4조 3천억 정도가 전년 세수 대비 더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13조 원이 더 이제 징수가 될 텐데 정부의 목표가 올해 작년보다 16조를 더 세수를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해서 한 3조 정도 차이 진도비로만 보면은. 네. 네, 다만 지금 메르스 가뭄 등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해서 예. 하반기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변화되는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5조 6천억 정도의 세수 경정 규모로는 네.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큰 틀에서는 지금 메르스와 이제 가뭄 대책에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로 거기에만 이제 집중해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메르스와 가뭄 대책이 가장 직접적인 추경안의 사업 예. 내용이 되겠고요. 네. 다만 그 사업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예.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병상 지원에도 이제 좀 지출되는 네, 거군요. 네. 음압 격리 병상 117개로 확대하고요. 예. 네. 그 주요한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제일 피해를 받은 것이 아무래도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병의원에 대해서 약 한 9천억 정도의 지원이 있겠습니다.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병원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경영상의 손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9천억 정도가 병의원에 지원이 되겠고 네. 또 메르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긴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광산업이 공연, 되겠죠. 또 공연업계, 네. 문화계 이런데 또 이제 소상공인들 매점이라든지 네. 또 음식점이라든지 또 모텔이라든지 예. 이런 등등의 여러 업종들이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메르스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지원하는 규모를 담았고요. 특히 이제 관광의 경우에 예.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지금 그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 사업을 좀 포함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일부 알려졌습니다마는 공연장에 가서 공연 티켓을 구입을 하실 때 예. 하나 값으로 1+1 해가지고 하나를 더 구입하실 수 있는 무료로 더 네네.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저희가 해외에 가서 한국 여행이 안전하고 또 한국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여행 관광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네. 해외에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신규로 포함을 했습니다. 예.
이 추가 경정 예산을 정말 뭐 메르스나 가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안보 역량 강화라든지 군 장병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또 일부 돈이 들어가거든요. 1,200억 원 가까이 쓴다고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메르스와 가뭄 추경인데 갑자기 왜 국방 분야에 돈이 들어갔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제일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중요한 건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또 지역 경제와 관련이 돼 있는 사업들이 이제 중요한 선정의 기준이 되겠는데 이렇게 국방 쪽에서 1,200억 정도의 사업이 책정된 이유는 국방 시설 중에서 그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철책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그게 이제 연차별로 그거를 보완을 해 나가기로 돼 있는 것을 우선 앞당겨서 지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전방의 철책선 안에 그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또 상수 시설이라든지 그 전방 GOP 구역 안에 대단히 그 위생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서 이런 장병들의 위생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그 안전과 위생 관련된 투자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것들을 반영을 했고 그것들은 대부분 다 그 격오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 해당 지역의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메르스와 이제 가뭄에만 쓰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말이죠. 이른바 이제 맞춤형 추경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물론 그 메르스와 가뭄이 이번 추경에 직접적인 그 동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표를 지금 여기 설명을 드리면은 그 메르스 사태 발생한 한 2주간 동안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증가를 보면은 작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약 8.7%가 감소를 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백화점 매출이 약 30%가 감소를 했고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작년 세월호의 경우에 2.5% 감소를 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약 15% 정도로 해서 세월호보다도 훨씬 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을 그 보는 소비자와 기업가들의 그 심리를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경우에 연초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약 100 이상의 그 지수를 나타내다가 메르스가 발병하면서 70대로 이것이 꺾였군요. 100 이하로 꺾였고 기업 실사 지수 BSI 지수의 경우에도 지금 파란 선으로 파란 선으로 보시면은 약 80 이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추세였는데 지금 7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았다고 그래서 보이네요. 이런 영향으로 보면은 이렇게 메르스와 가뭄과 직접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내수 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그 내수 침체의 국면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1조 8천억 원을 이제 투입하고 추가로 한 10조 원 정도를 이제 재정 보강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정부 예산이라고 하면 정부 이번에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그 추경안도 있고 정부 예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금 사업 중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20% 이내로 증가할 때는 그 행정부에 재량을 인정해 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약 3조 정도를 더 늘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지출 규모로 보면은 이 두 가지 규모가 포함이 돼서 약 15조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3조의 내용을 보면은 전세 자금을 더 지원한다든지 또 이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진흥 기금의 자금을 약 2배로 올려서 약 3,60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그 임금을 선지급해 주는 최단금에 대한 지원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공기관의 지출 확대의 경우에는 여기 2조 3천억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나 LH공사 같이
고속도로를 짓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투자를 합니다. 네. 투자하는 금액을 더 금년 계획보다 더 올려서 투자를 하겠다. 예. LH공사가 주택 사업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짓는 물량을 더 추가로 증가시켜서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예산의 증가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네.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추경 안에 일부 정부 공공금융기관에 출연과 출자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돈을 가지고 보증을 더 늘린다든지 예. 수출보험의 보험액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규모가 약 4조 5천.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22조 22조의 규모가 지금 그 추경 가운데 10조 가까이 이제 9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네, 돼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뭐 결국 이제 빚을 낸다는 의미일 텐데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조금 더 좀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고민을 했던 것은 뭐 추경을 해서 대규모로 빚을 더 내서 예. 경제를 당장 살리고 싶습니다만은 예.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국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내수 침체, 경제 전반에 이런 악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지원을 통해서 예.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세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 정상적인 세수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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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국가 재정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나은 편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보면은요, 뭐 고령화도 심해질 거고요, 또 성장 동력도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가 재정이 앞으로 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가 재정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채를 약 10조 정도 더 발행을 하게 되니까 금년도 국가 채무가 약 370조로 예상되던 게 380조까지 이제 10조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국가 채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35.7%에서 37.5%까지 37%대 중반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30% 중반대로 운영하고 있지만은 네. OECD 국가 평균의 국가 채무 비율이 114%입니다. GDP 대비해서. 사실 그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장기적으로 우리 가 부담해야 될 복지가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점점 이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지출 규모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노인 케어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네. 때문에 일정 기간까지는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말이죠. 이제 뭐 정부는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모두 지금 22조 원의 재정 보강을 통해서 이제 올해 성장률이 조금 올라갈 걸로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0.3%포인트 정도 이제 네, 올라갈 그렇습니다. 것으로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 우리 15년도 원래 예산의 총 지출 규모의 늘어난 규모가 약 20조 원입니다. 네. 예. 20조 원은 12개월 안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가 이제 재정 보강 조치로 제시한 게 추경의 12조를 포함해서 총 22조 원을 예. 국회에 제출하고 또 다른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예. 예. 그것들이 원래 예산은 20조 원 증가한 규모를 12개월 동안 써야 되는데 지금 22조 원 규모를 앞으로 남은 한 4, 5개월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전의 준비를 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기에 통과시켜주면 8월부터 바로 이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릴 예정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져서 네. 이것이 8월도 넘어가고 9월도 넘어가면 금년 내에 이 돈을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0.3%포인트 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잘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예. 보통은 그 추경을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의 경우에는 약 20일 내에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예. 그 7월 20일 경 예. 전후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실 예정인데 그 예. 일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만은 정부도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8월부터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예. 하겠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